여기 보시면 얘는 일반적인 국외음화인데 못 보던 표현이 나와요. 뭐 있냐면 연국의 음화와 양순음화란 말 나와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양순음화? 연국의 음화? 이런 말 별로 쓰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자, 밑에 보시면 21항에 예시가 쫙 보입니다. 감기, 강기 여기 보여요? 저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봐봐. 이거 발음해봐. 그냥 감기 하면 돼요. 근데 감 할 때 입 닫아야 되죠. 좀 불편해. 그럼 입 안 닫고 발음할 방법? 감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조차도 발음이 귀찮아서 좀 빠르게 휙 하고 발음할 때 얘를 뭐라 할 수 있어? 감기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미음이 뭘로 바뀌었나? 이응으로 바뀌었고 얘는 가만히 있잖아 지금. 맞아? 맞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얘가 뭐야? 동화음이겠네. 얘가 뭐야? 피동화음이겠네.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화된 결과값이 지금 얘가 무슨 음이야? 이응. 좋은 위치상 어디야? 연국에죠. 그래서 연국의 음화예요 그냥. 비음 되면 비음화, 연국의 음 되면 연국의 음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법 하나 해보자. 요거 말고. 자, 문법은 발음이 뭐예요? 문법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근데 얘를 문법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얘도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니은에서 미음으로 바뀌는 거 누구 때문에? 이 동화음 때문이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양순음이죠. 이해돼? 그러면 양순음 됐네? 양순음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름 라인업을 보세요.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양순음 전부 다 기준이 무슨? 좋은 위치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좋은 위치 동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그따위로 발음하지 말래요. 강기 이질하지 말라는 거야. 문법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표준 발음을 왜 알아야 돼요? 문제 나왔으니까. EBS에 실려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봐. 너희가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이라는 표현을 약간 낯설어 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 이게 원칙 발음이죠. 이게 허용 발음이야. 맞아? 물어볼게. 표준 발음 맞아? 표준 발음 맞아? 네. 둘 다 표준 발음이에요. 허용된 것까지 뭐라고? 표준 발음이에요. 허용 못 받은 그것부터 비표준 발음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한 게 다 비표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류, 잘못된 발음만 비표준 발음이에요. 되죠? 그럼 방금 아까 봤던 뭐? 강기, 문법, 요딴 것들이 다 비표준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EBS에서 이렇게 냈어요. 요렇게 이렇게 냈어요. 예시 여기 보이죠? 이렇게 물난리, 안문. 요거는 그냥 원래 표준 발음 사례로 그냥 이게 유음하고 비음하 줬고 하필 딱 인구, 문법 이렇게 줬잖아요. 맞아? 그러면 쓱 넘겨. 선지가 3개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니?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반모음 탈락. 그러면 가지어, 물건을 갖다의 그 가지어잖아요. 가지어서가 합쳐지니까 저가 됐단 말이야. 얘는 감자를 쪄줘, 찌어. 그 다음 얘는 몸이 다쳤잖아. 다치어를 합치니까 처가 됐어. 맞아? 근데 얘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반모음 탈락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반모음 탈락 사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약간 용언 활용할 때 좀 유난히 좀 많이 일어나네가 보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지어가 뭐가 됐다? 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뭘 떠올려야 되느냐? 반모음화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보면 왜 봐? 할 때 봐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5 더하기 R을 하면 와가 됐는데 이거 지금 2개고 이거 지금 1개예요. 개수가 어쨌든 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축약이 맞아요. 근데 음운상 준 건 아니에요. 음절상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절 축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를 좀 정확하게 나눠보면 반모음 5 더하기 아가 돼. 이렇게 돼요. 맞죠? 따라서 2개? 2개죠. 그럼 줄어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를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음운상으로는 교체예요. 그러면 같은 말이 뭐야? 반모음화라고 해요. 왜냐? 이 친구가 단모음 출신인데 갑자기 뭐 됐어? 반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뭐가 같아? 반모음 교체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음운상으로는 교체고 음절상으로는 축약이다. 혹시 음운상으로 축약인 건 뭘까요? 음운 축약. 그게 바로 이겁니다. 축하해. 뭐가 돼? 축하죠. 기역하고 히읗을 합쳤더니 뭐가 돼? 기역이 됐어. 기역이랑 히읗이랑 완전 다른 애잖아, 둘이. 근데 비볐더니 뭐가 돼? 기역이 됐잖아. 이거 음운 하나, 둘. 이거 음운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음운 몇 개 이러면 2개가 되잖아. 음절이 한가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음운 축약이 거센 소리 되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걸 왜 했느냐? 찌어가 쩌가 되는 저것도 보면 이건 지금 내가 5 계열을 한 거고요. 2로 바꿔볼게요. 똑같죠? 찌, 어죠. 그러면 여가 돼. 뭔가를 쩌가 돼서, 그죠? 그러면 2에다가 어를 더했더니 반모음 2 더하기 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모음 2가 반모음 2로 바뀐 반모음하죠. 그럼 얘는 2계열, 얘는 5계열.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런데 얘는 그 와중에 또 뭐도 해야 돼? 반모음 탈락도 해야 돼. 이렇게. 이해돼요? 한마디로 반모음화하고 반모음 탈락하고 같이 다루는 게 더 낫겠죠. 따로따로 묻는 것보다. 그래서 같이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너네 EBS 문제예요. 보시면 기역하고 니은은 이렇게 묶으면 뭐예요? 우계열이죠. 얘는 뭔 계열? 2계열이에요. 셋을 묶어서 말하면 뭐예요? 반모음화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옆에 뭐 있어? 이 자식 뭐 하고 있어 지금? 반모음 탈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차이가 하나 더 생겼어. 뭐냐? 다르게 생긴 걸 봐. 써 있는 게 달라. 왜 보세요? 요거 생긴 게 같아 달라. 다르죠? 아니 똑같은 글씨잖아. 오랑 아도 했고 오랑 아도 했는데 왜 얘는 점박이가 있고 얘는 왜 점박이가 없냐는 거야. 여기서 점 2개는 길게 발음하면 돼요. 장음이에요. 그럼 얘는 와라, 얘는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와서가 아니고 와서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요건 너희 지금 프린트에 없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건 어차피 PPT 제가 드리니까. 보시면 장음이 돼버려. 근데 보상받고 싶어서 일어나는 장음이거든요. 뭐냐? 나 원래 2개인데 왜 나 하나 됐어? 보상해줘. 가 보상조 장음화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러한 보상조 장음화가 항상 일어납니까? 아니죠.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항상 일어나지 않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 수의적 현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오케이. 뭐 우리가 이거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뭐야? 이렇게 주면 얜 보상조 장음화가 일어났는데 밑에 건 보상조 장음화가 안 일어났네. 이것만 이해하면 되죠, 우리는. 여기까지 됐니? 그렇게 하고 이제 선지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얘 넘어가서 거센 소리대기 내가 아까 얘기했다. 운 축약은 누구밖에 없어? 거센 소리대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축약에 해당하고 2개가 1개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탈락은 고유어로 사라져라고 한다고 했고 축약은 고유어로 줄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줄었어. 줄어.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가 이제 포인트죠. 요거 아까 내가 방금 봤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거센소리 대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국외음악. 괜찮죠?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제 밑에 거야. 위에 거가 맞을까? 밑에 거가 맞을까? 둘 다 맞을까? 위에 거가 맞을까? 밑에 거가 맞을까? 둘 다 맞을까? 둘 다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 배웠잖아. 음극교도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근데 헤게모니를 가져간 건 이쪽입니다. 출제를 해서 이겼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저걸 보고 지읒을 쳐다본 다음에 음극교 디귿으로 바꾸고 그 디귿과 히읗을 합치는 이런 식의 약간 비효율성을 달릴 것이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편리성을 추구하느라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뭐. 거센 소리 되기가 뭐보다 앞서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무조건. 받침 규칙보다. 맞죠? 받침 규칙이 음극교든 자단이든 상관없어. 받침 규칙보다 더 우월하잖아.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먼저 일어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 그럼 항상 앞으로 거센 소리 내기만 먼저 일어나게 해야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와. 땅하고 흙하고 뭐하고 라는 이 하고라는 조사가 있죠. 와과에 해당하는. 그리고 앞을 봤더니 흙이야. 그러면 어머머! 받침 규칙보다 누가 앞서? 거센 소리 내기. 그래서 거센 소리 내기 딱 해서 흙하고 좀 이상해. 나 네이티브인데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상하잖아. 그럼 우린 이걸 평소에 뭐라고 발음했냐면 흙하고라고 발음했단 말이죠. 자, 이유는 이겁니다. 이 케이스 말고 방금 저기 있는 예를 들어 젖히다를 볼게요. 젖히다는 단어가 하나죠. 고개를 젖히다 단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지금? 두 개죠. 명사하고 조사예요. 상황 이해돼? 이럴 땐 뭐해? 받침 규칙을 먼저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자 원칙대로 해보자. 칸마파야 아니야? 칸마파야. 그러면 기억 남기면 돼. 그러니까 흙하고가 나왔어. 그러고서 이렇게 거센 소리 내기로 합쳤죠. 괜찮니? 그러면 거센 소리 내기도 끝.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 너무 우수하셔가지고 너무 우수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 보시면 훗 다 아는 내용. 오른쪽을 보셔도 훗 다 아는 내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볼 건 요거예요. 뒤에 여기는 안 아는 내용. 본 적이 없어. 첫 번째 봐봐. 음극교인 거랑 비음악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 좀 낯선 표현이 나왔습니다. 순행적 거센 소리 내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순행적. 근데 우리가 애초에 순행하고 역행을 어떻게 배웠냐면 자, 순행과 역행의 기준이 뭐예요? 했을 때 동화를 일으키는 음을 뭐라 부른다? 예, 동화음이라 부르죠? 그러면 동화음이 앞단에 있어갖고 이렇게 영향을 주면은 순행이잖아. 그리고 동화음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향 주면 역행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거센 소리 내기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야? 원흉이 누구야? 원흉. 히읗이죠. 히읗이 그드부즈를 만나면 히읗이 많은 걸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 그드부즈는 얘 말고 다른 걸 만나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히읗 때문이니까 히읗이 앞단에 있으면 뭐야? 순행이에요. 그 다음 히읗이 뒷단에 있으면 뭐예요? 역행이에요. 그러면 축하해. 자, 축하 봅니다. 역행이에요, 순행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역행적 거센 소리 내기는 블라블라. 근데 여기 보면은 방언에서 어떤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생각해봐를 한번 보시면 아이고야. 자, 발음이 어떻게 돼? 생각해봐죠.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안 하고 생각해봐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히읗이 마치 뭐인 척 하는 거야? 탈락된 것처럼 인식하는. 그러니까 히읗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생각해봐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지방 사람들 중에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언에서 그런 식의 발음이 나타난다 였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는 대부분 방언에서 일어나지만 방언에 따라서는 탈락하는 자음이 표준 발음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의 원칙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들 편의대로 많이 발음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들 쓱 보시면은 뭐 별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요거 좀 눈에 보인다. 자,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 뭐가 떠올란다고? 네, 히읗 탈락이 떠올라야 된다고. 자음군에 히읗이 처박혀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특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히읗 탈락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거 보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된소리내기 공식 몇 번째 해당해? 네, 첫 번째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안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디귿으로 바꿔서 받고 그 다음에 안 디귿에서 짜로 한번 가고 제일 마지막에 자음군 탈락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인식해주고 비슷한 거 밑에 음는 있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다 많이 하셨죠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EBS입니다. 드디어 EBS야. EBS 보시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이시죠? 얘가 적용된 후에 제가 적용되고 얘가 적용된 녹화 안 되고 있니? 적용된 후에 이게 되고 뭐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음끄규랑 자단이 항상 먼저 일어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 된소리 대기라든지 아니면 거센소리 대기라든지 하는 현상일 때는 좀 우선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히다. 그럼 얘는 분명히 자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자음군 단수나 이렇게 시킬까 싶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 시작돼 버려. 이렇게. 그래서 앉히다 하고 바로 가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센 소리 대기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또한 된소리 대기도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리에 앉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음끄규를 먼저 시켜야 되지만 자음군 단수는 아직 안 시켰죠 우리.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먼저 만들고 자단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자단이 더 뒤에 일어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가 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있구나. 그다음에 넓게 같은 거 봐봐. 넓게. 넓게야 넓게야 이거. 이게 공식 발음상 감마파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넓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널 좀 밟게. 자 이거는 밥게야 밝게야. 예외 1번이기 때문에 밥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럴 때 얘를 보자마자 바로 음끄규된다. 된소리 대기부터 먼저 시켜놓고 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우선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기 지금. 이해되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아이고야. 야. 자 보세요. 땅하고 흙하고 뭐하고 너하고 나하고 할 때 하고죠? 그럼 이 하고는 일단 품사가 조사예요. 그죠? 그러면 이 흙은 품사가 명사예요. 자, 이 상황에서 뭐부터 일으키라고? 거센 소리 대기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흙하고가 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해되죠? 이게 뭐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고 뭐가 맞냐면 분명히 흙하고라고 한번 뭐 해줘야 돼? 자음군 단순화를 한번 시켜줘야 돼. 그런 다음에 합쳐서 흙하고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거센 소리 대기부터 먼저 시키라면서요. 얘 왜 먼저 안 시키죠? 했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두 단어죠. 분리성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성이 존재하는 두 단어 사이에서는 각자의 것들을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자단 먼저. 그러니까 자리에 앉히다. 방금 봤던. 얘들은 단어가 몇 개예요? 그러면 이게 한 개인 거야. 한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바로 처리를 하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넘어간다고 안 내는 게 아니고 낼 거여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바빠요, 바빠. 자, 그다음에 얘도 중요하다. 뭐 평파이름화 그드브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이거 공식 몇 번에 해당해 그러면? 예, 1번 공식에 해당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파이름화부터 먼저 일어나야만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받침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